했던 스쿼트가 있고요. 아니면은 계단 오르기 대신에 조금은 강도 있게 빠른 속도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우리 헬스장 가서 무게를 들고 하는 웨이트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30분 동안 우리 몸에 저장되어 있는 탄수화물을 소비하고 나서 유산소 운동을 해주면 되는데, 가장 추천드린 것은 러닝머신 위에서 달리기, 그리고 천국의 계단이라고 들어보셨죠? 스텝밀이라고, 스텝밀도 좋습니다. 조깅이 될 수도 있고 사이클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너무 과하지 않게 30분에서 1시간 사이로 하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체지방을 분해하기 위한 유산소는 굳이 강도를 높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강도로 하시면 되는데, 나의 최대 심박수의 60% 정도가 되는 강도, 최고 심박수는 220에서 나이를 뺀 수치입니다. 예를 들어 40살인 분들은 180의 최고 심박수가 되는 거겠죠. 180의 60%, 내 심장이 분당 108회 정도가 뛸 정도의 강도로 일정하게 30분 내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측정할 기계가 없으면 기준을 내가 달리고 있을 때 옆 사람과 간단한 대화는 되는데 노래는 못 부르는 그 정도의 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강도가 뱃살에 있는 체지방을 분해하는데 가장 최적화된 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요즘 좀 야식을 많이 먹어서 살이 찐 것 같으면 30분에서 1시간 동안 스쿼트, 벤치프레스, 데드리프트 같은 강도 있는 무산소 운동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 저장되어 있는 탄수화물이 대부분이 다 소비가 됩니다. 다음에 이제 러닝머신에 올라가서 30분 정도 너무 힘들지 않은 강도, 아까 말씀드린 최고 심박수의 60% 대화는 가능한데 노래는 조금 힘든 그 정도의 강도로 지속적으로 30분 내로 좀 러닝머신을 타는 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운동으로는 고강도 인터벌 운동입니다. 운동선수들의 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작된 방법인데요. 근력운동 없이 체지방을 감소하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이름에 고강도라고 하고 운동선수들이 하는 거라고 해서 약간 겁먹으실 수 있는데, 저희같이 일반인 몸에 맞는 강도로 낮춰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겁먹지 마시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인터벌 트레이닝 운동은 운동과 휴식을 반복하는 겁니다. 결국에 우리는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으로 내 체지방을 분해할 수 있는 운동이 인터벌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인터벌 운동은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을 동시에 해낼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유산소 운동하는 것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에너지 소모와 체지방 소모, 그리고 체력의 향상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러닝을 예시로 인터벌 트레이닝을 설명드리면은, 저 같은 경우는 1분 30초 동안 달리기를 합니다. 다음에 1분 30초를 그대로 가만히 쉬어줍니다. 이 세트가 총 3분이 되는 거죠. 이 세트를 10번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운동 대 휴식의 비율도 사람마다 다르게 할 수가 있는데 1대1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1대2, 이런 것들은 내 몸에 맞는 그런 비율로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운동이 끝나고 나서도 한동안 숨이 헐떡거리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텐데요. 달리기 타고 나서 달리기 끝났는데도 뭔가 숨을 계속 거치게 들이실 때가 있잖아요. 운동이 끝나고 나서도 에너지를 소비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 헐떡이고 있는 게 뱃살이 빠지고 있는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유산소 운동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신 분들은 인터벌 트레이닝은 나중에 해보시고, 내가 유산소 운동을 한 지 3개월 정도는 됐다, 이제 어느 정도 운동에 대해 익숙해진 몸이 된 것 같다, 그러신 분들이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뱃살을 빼는 방법 세 번째는 수면입니다. 도대체 이 뱃살과 수면이 어떤 관련이 있지? 좀 궁금하실 수 있을 텐데요. 뱃살이 생기는 큰 원인 중 하나가 호르몬이기 때문입니다. 크게 두 가지 호르몬인데요. 첫 번째가 성호르몬, 그리고 두 번째가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이나 에스트로겐 같은 호르몬이 대표적인데요. 수면이 부족할 때 이 성호르몬의 수치가 떨어지면서 뱃살이 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스트레스 호르몬인데요. 이 호르몬의 수용체가 특히 배에 있는 내장 지방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면은 내장 지방이 증가하는 이유죠. 성 호르몬과 마찬가지로 수면이 부족하면 이 또한 스트레스로 인식을 하여 코티졸 호르몬의 레벨이 증가하게 되고 내장 지방도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넷플릭스 보면서 새벽 한두 시에 잔다, 이런 분들이 이런 생활을 1년, 2년 반복을 하시다 보면은 성 호르몬 수치는 떨어지고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는 높아지면서 내장지방, 뱃살이 점점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환자분 중에 식단도 잘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는데 이상하게 이 뱃살은 잘 안 빠지신다, 그런 분들을 상담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 늦게 자는 안 좋은 수면 패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뱃살을 빼는 네 번째 방법은 정체기를 적응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뱃살이 나중에 빠지다 보니까 뱃살이 빠진 것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정체기 왔을 때 다이어트를 놓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정체기를 극복하고 끝까지 가시는 분들이 뱃살이 좀 잘 빠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의 몸은 원래 있던 것을 그대로 유지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해서 3개월에 걸쳐서 내 몸무게 10kg를 빼잖아요. 그럼 우리 몸에서는 저항을 하게 됩니다. 예전 몸으로 돌아가려는 습성이 있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적응기인 거죠. 바뀐 내 몸에 적응할 기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이렇게 잘 빠졌다가
갑자기 몸무게가 그대로인 경우가 있어요. 이때 포기하지 않고 내가 원래 하던 것을 계속 하다 보면요, 내 몸이 변화된 몸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고 거기서 또 한 번 치고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이 치고 나가는 순간에 뱃살이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정체기를 정체기로 생각하지 마시고 적응기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변화된 내 몸을 적응하는 기간, 이 적응기가 끝나고 나면은 우리 몸도 귀신같이 감량기로 돌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결국에 좀 시간은 걸리더라도 뱃살을 포함해서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5번, 다이어트는 평생 숙제임을 인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는 누구나 살을 다 잘 빼는데요, 사실은 다이어트가 끝나고 나서가 더 중요합니다. 다이어트가 끝나고 나서 내가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면 결국엔 다시 요요가 오게 되는데요, 내가 다이어트 기간 동안 했던 그 음식, 운동, 생활습관 이런 것들을 다이어트가 끝나고 나서도 그대로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다이어트는 평생 숙제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에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은 어느 때는 잘 빠지기도 하고 정체기도 오고 적응기가 오기도 하고 또 그것 잘 지나면은 또 감량기가 오게 될 텐데요, 중요한 거는 내가 꾸준히 일정하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꾸준히 계속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지점까지 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